안녕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돋보기를 썼더니 여러분이 전부 어른어른하게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또 가질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또 제 개인에게는 오늘이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여러분들 무척 보고 싶었는데 저를 불러주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저쪽 별관에 있는 동네 쪽으로 잠깐 들렸다가 매월마다 그냥 집으로 바로바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서 서로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건 복된 거죠. 세상은 요즘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정말 큰 불경기가 올 거다. 그 다음에 2022년도 들어서서 주식 폭락, 그 다음에 부동산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후속적인 현상 때문에 이제 드디어 또 그런 후유증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보다 더 밝고 그리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가라앉아버려요. 늘 요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오전에 신규 과정에 제가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건너왔는데요. 또 이번 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유산화 또는 그로잉업 안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잘 되고 있는지. 유산화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에서 또 상위권의 지금 위치를 잘 지켜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장률도 독특하게 타 회사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당황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긴장도 하고 하면서 누군가는 침체된 자기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어떻게 추스리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잘 해왔던 분들에게도 조금 유난히 힘든 그런 기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이야기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일상처럼 계속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유산화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만 하면, 정신만 잘 차리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실력만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들을 빨리빨리 못 만들어낼까? 이게 저한테는 늘 궁금한 점이에요.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제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잘 돼야 저도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우려스러운 상황들도 또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구축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유산화의 모 그룹에 가서 제가 1박 2일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상당히 듣기 싫은 이야기 많이 하고 왔어요. 왜? 어차피 뭐 잘 못할 것 같으면 듣기 싫은 소리라도 많이 들어야죠. 그랬더니 별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씨부리고 온 것 같아요. 자, 유산화는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말할 필요 없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은 바이너리 플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화 보상 플랜은 속도감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그러한 비즈니스 플랜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유산화에서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데도 왜 우리는 무감각할까? 이건 한번 물어야 되는, 우리가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좀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우리가 뻔히 아는 거지만 한번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강의보다 좀 분위기는 무거울지 몰라요. 밥 먹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식사한 다음에 지금 다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밥값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뭐 양치질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밥값을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타이밍에 우리가 뭘 해야 유산을 건강하게 그리고 멋지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유산화의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아니면 무언가 내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이 전체다 이렇게 얘기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한테 지루함을 주는 게 바로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본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볍게 다루기가 십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살사춤을 추는데 사람들은 화려한 허리 위에 상체에 신경을 많이 쓴대요. 왜 그래요? 멋있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살사춤의 기본은 스텝이래요. 그러니까 발의 스텝을, 기본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하면 내가 그 춤을 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살사만 그럴까요? 모든 춤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배워보고 싶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는 관계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원한다면 이렇게 뭘 해야 돼요? 기본을 배워야 되죠. 어떻게 될 때까지? 내 몸이 정확하게 기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다고 해서
자전거 갖다 주면 못 탈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전거를 내가 학습한 게 아니라 자전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이 자전거를 만나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내 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느냐? 자전거를 나는 바로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비틀거릴지 모르겠지만 금방 과거처럼 똑같이 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기본에 내가 충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른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기본은 지루해서 하기 싫고 기본은 해보면 멋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화려한 기술을 쓰면 일이 잘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똑똑해 보이고 그 다음에 뭔가 스마트하게 보이면 우리는 자꾸만 기본을 경시하고 기술적으로 뭔가를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커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옆에 분한테 좀 알려드리세요.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야. 한번 옆에 형제라인 리더님들한테 좀 경고 좀 하세요. 경고. 자, 요즘 언론에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에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 유명한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팀에서 손흥민이가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야 나는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건강한 선수가 배출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바로 기본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도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짧은 문장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외울 수 있겠죠? 한번 이거 해볼까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케이. 읽지 말고 여러분들 세포에다가 이걸 좀 입력을 좀 시켜놓으라고요. 손흥민 형제를 그 형도 축구 선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가서 활동하다 부상 때문에 와서 지금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코칭과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형제들한테 축구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본기를 6년 동안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리프팅을 여러분들이 축구에서 리프팅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이 들어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팅이란 축구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공중에다 띄우는 동작을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리프팅이라는 걸 학교 운동장에서 오른발로 한 바퀴, 왼발로 한 바퀴, 양발로 한 바퀴 이걸 매일같이 6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대요. 축구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인 리프팅은 자, 그러면 이게 즐거웠겠어요? 아마 지겨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흥민이는 자기는 지겨울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이 형인 그 형은 자기는 그게
너무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기본기를 내가 철저하게 익혔으면 당연하죠. 축구공이 내 발에 그냥 달라붙어 있는 공. 제가 신기했던 건 롱 패스로 공을 날려보내면은 공이 내 발 앞에 딱 떨어지면 한 번도 튀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발을 대는 순간 공이 그 자리에 딱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슈팅을 하든지 패스를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뭐예요? 그리고 날마다 지루하지만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본기, 그건 뭘까요? 이게 갖춰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의 비즈니스가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내 일이 유산화가 별도의 일이 아니라 유산화가 나의 호흡이고, 유산화가 나의 하루고, 유산화가 나의 모든 일로 통일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던 어떤 시간을 갖든지 간에 그 안에서 생활의 이야기로 유산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유산화를 하시는 리더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보다 유산화 리더들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워낙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 가장 기본은 뭘까?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래쪽에 보면 글씨가 보일 거예요. 그러죠? 그냥 비전엑스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시력으로 보이는 분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제가 고민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기본보다 기본이 아닌 것들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을 발굴해내고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열심히 사용하면서 SNS나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쓸 때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왜 쓰는가?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연결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바꿔주고 나와 함께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인스타라고 하는 도구를 내가 활용을 할 때는 유산화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의 기회를 가지고 나의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나의 고객을 확장시키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게 본질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런 본질적인 일을 하는 기본이 아니라 인스타를 다루는 기술이 좋아지는 것과 거기에 여러분이 올려놓는 여러 가지 업로딩하는 것들을 화려하게 해놓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본질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좋은 칼을 내가 구입해서 요리를 하려고 칼을 구입했는데 요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칼의 종류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칼을 어떻게 쓰면 더 잘 쓸 수 있는지를 내가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하고 거의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을 때 뭘 해야 돼요? 이 도구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나의 인적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건가,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가장 빨리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 SNS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에 찔끔찔끔 쓰는 SNS에 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최소한 몇 시간씩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본질적인 일을 이루어가는데 그 인스타가 나한테 과연 그러한 도움을 주나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툴에 시간을 쓰면서 그냥 쓰레기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시간들을 거의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람을 찾아내고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함께 팀을 만드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좋은 도구가 우리의 일을 더 잘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자랑하지 말고 멋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본질적 네트워킹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옆에 리더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폼 잡지 말고 기본을 좀 하세요. 자, 시작. 그러면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사용하는 그런 시간들이 본질적으로는 나의 일을 얼마나 더 확장시키고 얼마나 더 넓혀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유산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산하는 돈 버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이 안 벌리면 어떠한 동기부여도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산화가 매주마다 지급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면 내가 그 돈을 찾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본질이겠죠.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긴장감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당분간 그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데 여러분이 와서 앉아 있어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느껴져요. 그게 뭐예요? 누군가는 승급하고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돈 벌고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다음 달에 올 때는 내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기에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에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 버는,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하는 심정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뻔뻔한 사람이 누구냐? 돈 못 버는데 계속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송해요. 저도 못 벌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찾아가지 못한다면은 이건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게 시간이 쌓인다면
첫 번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지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고개라예요. 기본이 뭐예요? 탱커화예요. 기본이 뭐예요? 사람 만나면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안에 유산화가 늘 간섭되고 개입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삶에 자극이 되고 그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서 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돈 벌어와야 되겠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게 우리에게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주변에 있는 동료나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일 열심히 해야 돼. 저 사람처럼 성실해야 돼. 저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을 갖춰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서로 약속 좀 하세요. 다음 달에 올 때는 돈 좀 벌어가지고 오자. 자, 시작. 네. 그러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저항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돈이 다냐? 그러죠? 그런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거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산화 안에 있는 이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옆에 만만한 사람 하나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일 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오케이. 자, 비행기 안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가장 큰 에이전시인 IMG 대표이사인 마콤 맥코맥이라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탔는데 우연히 롤렉스사의 회장인 하이니거라고 하는 안드레 하이니거라는 롤렉스사의 회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즘 시계 산업은 좀 어떻습니까? 그때 롤렉스 회장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잘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시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저는 명품 사업을 하고 있지 시계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양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철학과 원칙과 기준과 사명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하는 일은 뭐예요? 이게 남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힘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영양제를 취급하는 사람과 일반 화장품을 취급하는 사람과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은 극명하게 질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릴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리더님은 어떤 일 하세요? 한번 서로 물어보면 불편하겠죠? 그러면 다음 달쯤에는 우리가 건강한 표정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산을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의 경쟁 상대는 그럼 누구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유산하라고 하는 이 브랜드의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나의 경쟁 상대. 자, 우리는 좋은 아이템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아이템과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유통업체나 또는 그런 회사나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제도권 안에 있는 것들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그 라이프 스타일과 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길이 막혀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출근 시간에 늦겠다고는 그런 긴장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타일과 우리는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업,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것들과 경쟁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주변에서 구제시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또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구제시켜줘야 되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산화의 제품 가격에 놀랍게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부가가치의 가격이 있어요. 그럼 헬스팩이 얼마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이체를 시켜 먹으니까 얼마에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오면 먹으니까. 그런데 13만 얼마라는 건 대충 기억이 나요. 그러면 헬스팩이 13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 헬스팩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헬스팩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게 기회라고 하는 부가가치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품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유산화의 제품을 경험하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느냐?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여러분이 다가갈 수 있고 유산화의 제품을 여러분이 전달하는 게 나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생기고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제품 하나 이야기할 때 머뭇거리고 제품 하나 전달할 때 여러분이 소심해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내가 올바로 해석하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중의 기본인 나의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라고 하는 이 부가가치를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전달하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자부심, 이걸 좀 꼭 가지면 나의 기본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심리적 기반이 되는 거죠. 듣기 힘들죠? 여러분들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듣기 힘들다는 그런 표현들을 역력하게 지금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이 늘 이야기하는 나의 꿈을 실현하는 거예요. 자, 유산화 왜 해요? 나의 꿈을 실현하는 가장 소중한 도구로 유산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당신은 유산화를 왜 하세요? 저 아이들이 뭔가 원할 때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유산화해요. 당신은 유산화 왜 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저의 배우자 남편한테 이제는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유산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예요.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의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여기에 모이면 뭘 얘기를 하느냐? 꿈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매달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견고함을 못 갖추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모든 장치들이, 시스템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산화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내 생활 속에서 익숙해졌던 그 패턴들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소중한 기반들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정돈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강조하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이 부자 되는 데 헌신하고 남들이 성공하는 데 내가 기여했던 것들은 익숙한데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스스로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놓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해보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일 해요? 저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 꿈을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내가 못 만나겠어, 저 사람은 내가 싫어, 그 다음에 거기는 가기 싫어, 이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각오, 나의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일을 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 꼭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거기를 못 가요? 왜 그 사람을 못 만나요? 왜 그건 내가 못해요? 그건 내가 내 꿈에 간절함이 있다면 거기 가요. 그 사람 만나요. 그거 해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실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러한 현실들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여러분이 오늘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지난 일주간 현장에서 몇 시간을 살았는지, 지난 일주간 몇 명을 만났는지, 지난 일주간 몇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현장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일들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저도 새롭게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배우면은 배운다고 하는 게 뭔가 저도 착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운 걸 현장에 가서 부딪혀 봐야 내가 진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한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내가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한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멘토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그것이 배어져서 완벽하게 배어져서
내 몸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배운다고 한다. 해석은 조금 달랐지만 이 해석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이나 아니면 타지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주살이를 한다고 하자고요. 처음에는 그냥 즐겁기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화와 습관과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점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몸이 점점 익숙해져서 내 생활 속에 그게 완벽하게 배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색함이 사라지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들이 나한테 배어들어서 그냥 내 생활 속에 그대로 그게 곧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본을 익히면 우리는 모두 원하는 기간에 성공할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미국에 가봤더니 거지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미국에 가봤더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애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걔들은 영어를 자기의 생활 속에서 뭐 했어요? 배워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꿈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 있는지 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고 날마다 내 꿈을 챙겨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꿈의 주인공 그리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나오네. 이럴 때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왠지 뭔가 지금 좋지 않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꿈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뭘 깨닫게 되느냐?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래서 기본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족함을 채웠을 때 우리의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리더님은 지금 유산화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뭐예요? 한번 질문 좀 해보세요. 옆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자,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자리를 의도치 않게 원치 않는 자리에 앉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옆에 앉은 인간이 왠지 탁탁하지가 않든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얘하고 말 섞기 싫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유산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게 뭐예요? 한번 꼭 이 기회에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뭘 하느냐? 상담하세요.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기존에 성공한 리더들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왔지? 자,
한마디 더 하세요. 저렇게 되냐? 왜 안 돼요? 우리는 째려보지 않으니까. 왜 안 돼요? 목표가 안 보이니까.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잡깃을 써요? 아니에요. 째려봐요. 그냥 날아가요? 발 뻗어요. 한두 번 해봤겠어요? 아니, 어떤 놈은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헛짚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생존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런 감동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럼 얘가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도 저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못 잡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높아요. 그런데 뭐예요? 생존이에요. 그래서 항시 째려봐요. 그 다음에 날라요. 그리고 다리를 뻗어봐요.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산화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다리 뻗어봐요. 아니에요. 유산화로는 좋은 도구와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나가면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폰서의 책임을 돌리고 유산화 시스템의 책임을 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제도까지 핑계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뭔가 자기의 잘못은 없다고 늘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은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늘 뭔가 결과를 만들어요. 다음에 서로 협력하세요. 유산화는 팀워크로 하는 일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 우리의 비즈니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유산화 보상 플랜의 최고의 취약점은 맥스아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맥스아웃 밖에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로잉업 그룹 안에서는 형제라이든 스폰서든 파트너든 할 거 없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서로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피로바를 했든 아니면 내가 직접 추천을 했든 유산화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형제라이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의 일의 성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서로 상호간에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 안에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늘 즐겁고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걔는 못 도와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항시 내가 유산화 안에 존재할 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안심이 된다. 이건 바로 팀워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로잉업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너무 편해.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스폰서들하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파트너하고.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형제라인하고.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되면 나는 이 집단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돼요. 이게 바로 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관계를 떠나서도 형제라인이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일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스폰서가 먼저 성공하면 내가 당연히 성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팔을 뻗으면 여러분들이 내 팔을 뻗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팔을 뻗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팀원들이 모든 그로잉업 그룹의 모든 리더분들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시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할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재능, 나의 환경,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조건과 환경이 성숙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함께 팀을 만들어서 유산화를 한다면은 그로잉업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여러분이 연말까지 더 늘린다고 하면 그로잉업은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말까지 한 명만 할까요? 아니에요. 나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들 찾고 기존에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님들과 서로 만나면 좋아하고 서로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만나면 칭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도움의 손길을 뻗쳐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 파트너가 잘 되고 형제 라인이 잘 되고 그로잉업이 잘 돼서 유산화가 잘 된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기를 원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서 오게 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는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 화려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안심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네가 도와준다고 하는 게 하나도 안심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작아 보이지만 같이 연합하면 시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난이들끼리 둘이 합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시너지라고 하는 거죠. 서로 협력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스폰서님 1박 2일에 개 와요? 저는 이번 달에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개 와요? 가야죠. 왜? 걔하고 화해하려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리더 와요? 네, 참석해요. 잘 됐네요. 이번에 가서 만나서 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팀워크예요. 옆에 분 보면 무슨 느낌 들어요? 그냥 끼리끼리 앉아있으니까 일단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복제하는 거예요. 협상하지 말고 복제하세요. 모든 성공자들이 토니 라빈스부터 모든 성공한 리더들이 뭐라고 하느냐? 성공하는 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전략 중에 가장 좋은 전략은 성공한 사람이 한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본을 충실히 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하나의 반복된 것을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한테는 복제의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해야 되고 배우기 쉬워야 되고 가르치기 쉬워야 되는 게 시스템이고 복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복제라고는 하나의 이 놀라운 기법에 의해서 작은 일들을 통해서 빅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옆 사람한테 경고하세요. 좀 따라해봐줘.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너한테 만들으라고 한 사람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느냐? 내가 똑똑하고 실력 있고 스펙 좋고 내가 여러 가지 문물과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산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자기 방식을 만드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보다 더 단순화시키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복제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느냐? 의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길어지면 두려움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돌파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내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가 완성될 때 협상하는 게 아니라 복제를 시킬 때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옆에 분 칭찬해 드리세요.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 다 한마디 더 하세요. 리더님이 지금까지 있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 그래요? 이런 거죠. 돈 못 벌고 있는데도 계속 있는 건 기적이죠.
포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과가 있어야 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기본에 충실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지금 기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순간순간 있어요. 유산하면 그래요? 아니에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금년에 3가지를 결심했어요. 많은 거 해보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내 몸하고 협상하지 않고 내가 내 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제 건강한 모습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 이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2022년도에 저에게 중요한 목표예요. 두 번째는 제가 책을 쓰는 일이에요. 그 다음 수도 없이 끄적거리면서 실질적으로 여지껏 책 한 권도 못 썼다는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수치예요. 그런데